네, 안녕하세요. 네, 신동호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거는 인커텀스입니다. 인커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거래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커텀스로 이제 가격 조건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무역 관련된 법규에서 이제 시험지 보시면은 인커텀스라는 그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제가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인커텀스가 이제 매년이 아니라 10년별로 개정이 되는데 이제는 이제 2020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인커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든 곳은 ICC입니다. ICC라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거든요. ICC라고. 그래서 무역 간의 거래에 대해서 조금 표준화 시키고자 이러한 인커텀스라는 거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직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인커텀스 같은 경우는 핵심이 이겁니다. 가격 조건. 가격 조건이에요. 가격 조건. 왜냐면은 이제 투자가 있을 것이고, 저 매도인 셀러가 있을 것이고, 이게 바이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거래와는 다르게 이제 국제 거래예요. 국제 거래. 그래서 물품을 얘가 이제 물품을 수출하고 얘는 이것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하죠. 대금 지급합니다. 자, 근데 이제 대금 지급하는데 해당 물품에 대해서 만약에 뭐 자동차도 이렇게 딱 있다.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 HS 코드가 있죠. HS 코드는 87035가 승용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물품을 이제 B한테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랑 뭘 쓰냐? 계약서를 써. 계약서 씁니다. 계약서.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 둘 간의 권리랑 의무에 대해서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기타 조건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적 조건, 그 다음에 뭐 물품에 대한 뭐 둘이 싸웠을 때 이제 분쟁 해결 조항,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조건 중에서 이제 그게 있죠. 물품에 대한 가격 조건. 가격 조건이 있다. 가격 조건 뭡니까? 얘가 물품을 판매할 때 도대체 얼마에 판매를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물품에 대해서 가격 책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면 이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갈 때마다 다 돈입니다. 다 돈. 여기서보다 수출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관사를 통해서 수출 신고할 수가 있고 수출 신고 하면은 이제 그 수수료가 붙어요. 통화 수수료. 그다음에 이제 물품에 대해서 이 공장에서 여기 뭐 항만까지 운송한다. 배로 간다. 배로 가는 경우는 항만까지 운송할 때 내륙 트럭 항비. 그 다음에 물품에 대해서 배에다가 실을 때 하역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송할 때 드는 운임, 프레이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이 도착하게 되면은 또 물품도 내리죠? 하역비용, 그 다음에 물품에 대해서 뭐 통관한다, 저 같은 관사한테 통관 수수료, 그 다음에 보다 보세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들, 그 다음에 보다 국내 운송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품 같은 경우는 물품에 대한 제조 원가 말고도 이러한 부수적인 물류 비용들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서류 같은 것도 발급을 해요. 왜냐면 이제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수출하죠. 그럼보다 우리나라에서 뭐 배기가스 관련된 요건도 충족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듭니다. 다 돈이에요. 다 돈입니다. 그래서 이 수출자가 어디까지 돈을 부담하는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운임까지 우리가 부담하겠다. 하고 여기가 합계된 금액을 얘한테 청구를 합니다. 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면 이제 출자가 만약에 운임까지 부담한다. 그보다 이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야. 100원인데 뭐 보면은 이제 네트워킹비 그다음에 운임 다 합쳐가지고 플러스 한 10원은 들어. 10원. 그보다 수출자는 얘한테 110원을 청구하겠죠. 하지만 이제 수입자 그런 겁니다. 아, 수출자 됐어. 너가 물품 만들면은 우리가 이거 가져갈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보다 수출자 같은 경우에는 100원만 이제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운임 같은 경우에는 얘가 부담할 거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국제 무역 거래를 할 때 이제 그 매도인가 매수인가 간에 이제 물품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격을 이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제 가격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다음에 위험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ICC에 얘기합니다. 자, 그래, 알았어. 하도 이런 국제 거래에 대해서 원활을 위해서 만약에 이런 물품에 대해서 가격 책정을 할 때 어떠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 ICC에서 어떠한 규정을 만들게 그거를 너네가 이제 선택하게 되면은 그대로 뭐 한다 물품이나 단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보다 요 인커텀스야. 요게 그래서 보면은 인커텀스 같은 경우에는 별게 아니에요. 요게 보면은 그래서 인커텀스라는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많이 오래전부터 쓰여왔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별게 아닙니다. 뭐다 이거는 가격에 대한 조건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국제적인 상인들이 당사자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정형 거래 조건을 만들어 썼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ICC에서 나선 것이지. 자, 이제 보면 ICC에서 이런 기준 만드니까 국제 간의 상인들 이 규정 갖다 써라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다 이게 인커텀스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한번 개정이 됐고요. 2020년에 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죠? 10년마다 한 번씩 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왜냐면 상권이 계속 변하니까.
보겠습니다. 자,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해요. 보면은 이제 그 인커텀스라고 해가지고 정형적인 거래 조건이다. 그래서 뭐다? ICC에서 정형거래 조건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 있는데 그 물품에 대한 가격 기준들이 다 달라요. 그에 대해서 뭐 언제 인도하면은 자기의 이제 의무가 이전하는지, 언제 인도하면은 비용과 위험이 이전하는지 다 그 조건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출자나 수입자나 어떤 우리들 간에 맞는 조건을 초이스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단가가 된다는 것이 가격 조건.